60세 이상이라면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의 변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검버섯이 하나둘 늘고 기미와 주근깨가 더 뚜렷해지면서 예전의 맑은 얼굴빛이 사라진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화장품이나 병원의 레이저 시술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방 한쪽에 있는 단돈 500원짜리 소주 한 병이 예상치 못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주를 마시는 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에서는 소주를 상처 소독, 두피 세정, 심지어 피부 관리에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최근 피부과 연구에서도 소주 속 알코올 성분이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검버섯과 기미를 옅어지게 하는데 의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한 가지 이유는 화장품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비싼 에센스, 크림, 앰플이 매출의 핵심이니 단돈 500원짜리 소주 활용법이 알려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직접 여러분께 숨은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않고 무턱대고 시도하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아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버섯 기미, 주근깨를 옅어지게 하는 소주의 긍정적 활용법 5가지와 반드시 조심해야 할 피부 손상 위험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며 서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칙칙하고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돈 500원짜리 소주 한 방울이 주는 작은 기적.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를 지키려면 비싼 화장품을 써야 한다. 광고 속 모델이 바르는 수십만 원짜리 앰플, 유명 연예인이 쓰는 수백만 원짜리 크림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피부가 원하는 건 그렇게 값비싼 성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는 단순합니다. 깨끗한 환경, 적절한 수분, 그리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주 한 방울이 주목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주 속 알코올 성분은 피부 표면의 각질과 묵은 때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런 기능을 필링이라고 부르며 그 이름만 바꿔서 고가로 판매하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소주도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농도와 방법입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적절히 희석하거나 다른 성분과 함께 쓰면 피부 표면이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조선시대에도 여성들이 곡주나 증류주를 얼굴에 발라 피부를 맑게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장품이 귀했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자연 재료를 활용했던 것이지요.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의 비밀 화장품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전통이 현대 과학으로 다시 조명되는 순간 얼마나 흥미로운가요? 물론 여기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일부는
알코올은 피부 장벽을 해치고 건조함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적절한 농도와 올바른 사용법이라면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을 옅게 하고 피부톤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은 위험하다. 균형이 해답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비싼 화장품을 쓰면서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방법을 조금 달리해 볼 때입니다. 피부는 고가의 화장품만 알아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재료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소주 한 방울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여성 환자는 매달 화장품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도 검버섯과 기미가 더 짙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권유로 소주를 희석해 면봉으로 검버섯 부위에만 톡톡 찍어주기 시작했을 때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색이 옅어지고 화장으로 가려야 했던 부분이 점점 덜 눈에 띄게 된 것이지요.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도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단돈 500원짜리 소주 한 병.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부의 언어를 이해하면 때로는 집안 구석에 있는 소소한 재료가 가장 강력한 비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왜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소주의 성분이 피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소주가 검버섯이나 기미에 도움이 되나요? 그저 민간요법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순한 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과 학계에서도 알코올의 작용 원리에 대해 꾸준히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주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을 살펴봅시다. 에탄올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빠르게 연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오래 쌓인 묵은 각질을 녹여내어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주를 적절히 희석해 바르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색소 침착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케미컬 필링과 유사합니다. 다만 케미컬 필링은 강도가 훨씬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주는 가벼운 단계에서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연구에서 에탄올이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멜라닌은 검버섯, 기미, 주근깨의 근본 원인이지요. 특정 농도에서 에탄올이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동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실험실 결과일 뿐 실제 피부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적어도 일시적인 완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마도 정답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이 늘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성분은 과하게 쓰면 독이 되지만 적절히 쓰면 약이 됩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는 술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피부에 올바르게 쓰면 작은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비싼 화장품에만 의존하면서 정작 집안의 작은 재료는 왜 무시하십니까? 우리 몸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건 균형과 꾸준함이지 가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소주 희석액을 귀 밑에 검버섯에 발라보았습니다. 4주 후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한결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검버섯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옅어졌고 무엇보다 본인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효과가 100%가 아니라도 작은 변화가 삶의 자신감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소주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건조증이나 홍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저 역시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방법과 양이 중요하다. 는 것을요, 면봉에 살짝 묻혀 특정 부위에만 점 찍듯 사용하는 것과 얼굴 전체에 원액을 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보셨나요? 혹시 값비싼 시술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과학적 근거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소주 한 병이 바로 여러분이 찾던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소주가 검버섯, 기미, 죽은 개를 옅어지게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알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피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햇빛을 쬐고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이 겹치면서 피부 깊숙이 멜라닌 색소가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가 바로 검버섯과 기미, 죽은 개입니다. 그렇다면 소주 한 방울을 활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옅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질층의 연화입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피부 표면에 단단하게 뭉친 각질을 살짝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굳어있던 흙을 물에 적셔 흩트려 놓듯 피부의 거친 부분을 느슨하게 만들어 새로운 세포가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단계에서 피부가 매끈해졌다는 첫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멜라닌의 분산입니다. 색소가 한 곳에 뭉쳐 있으면 검게 보이지만 얇아진 각질층을 통해 조금씩 분산되면 눈에 덜 띄게 됩니다. 소주 한 방울이 직접 멜라닌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 표면이 맑아지면서 색소의 농도가 옅어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광학적 완화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재생 신호의 촉진입니다. 피부는 약간의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더 강하게 발휘합니다. 소주로 인한 미세한 자극이 피부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몇 주간 꾸준히 관리하면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면서 검버섯이나 기미가 점점 덮이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주부 한 분은 저에게 소주를 면봉에 묻혀 밤마다 기미 부위에 살짝 발라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따끔거려 걱정했지만 며칠 후 딸이 엄마, 얼굴이 환해 보인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감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피부의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밝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효과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적절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병행한다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않고 주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관리의 지속성입니다. 단발적인 기적을 바라지 말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답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하루 이틀 해보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신 적 없으신가요? 피부는 28일 주기로 바뀝니다. 즉, 최소 한 달은 지켜봐야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음을 되찾고자 한다면 인내심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주를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검버섯과 기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옅어지고 덜 보이게 되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가 맑아진 효과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소주와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되는 또 다른 재료들, 식초, 알로에, 바세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소주 한 방울이 다른 재료와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만으로 완벽한 재료는 드뭅니다. 음식도 그렇지요. 밥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이면 균형이 맞습니다.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 방울이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여기에 다른 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손을 맞잡은 여러 사람의 힘처럼요. 첫 번째 조합은 소주 플러스 식초입니다. 식초는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 피부의 각질을 더욱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소주의 알코올이 묵은 각질을 녹여내고 식초의 산성이 피부의 pH 균형을 살짝 조정해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원액 식초를 그대로 바르면 화끈거림이 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로 희석해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히 배합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검버섯이나 기미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소주 플러스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예로부터 피부의 친구라 불려왔습니다.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알레르기나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지요. 소주가 약간의 자극을 준 뒤 알로에를 덧바르면 피부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알로에가 피부 재생 속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주와 알로에가 만나면 자극과 회복의 균형을 맞춰주는 멋진 파트너가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소주 플러스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보습의 대표 주자입니다. 소주가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면 바세린은 그 위에 보호막을 씌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를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바로 이 바세린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쪽이 문을 열어주면 다른 한쪽이 그 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70대 여성 환자분께서 처음에는 소주만 바르다가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로에 젤과 바세린을 함께 쓰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한결 차분해졌고 손자들이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묻더라고요. 단순히 피부가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민간 조합이 과연 과학적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과학은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체감했고 학문적으로도 알로에와 바세린의 효능은 이미 널리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주와의 조합에 대해서는 아직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수십만 원을 주고 화장품을 사면서도 불안해하시나요? 아니면 집안의 소박한 재료를 지혜롭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까지 바꿀 수 있다고요. 정리하자면 소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식초, 알로에, 바세린과 같은 재료와 조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소주를 사용한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길을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이 그렇듯이 소주 역시 방법이 잘못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돈 500원짜리 소주가 피부를 맑게 하는 비밀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오히려 검버섯과 기미를 더 짙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험한 사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액을 피부 전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그냥 얼굴 전체에 콸콸 바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소주 속 알코올은 농도가 높아 피부 수분을 급격히 빼앗아갑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건조와 가려움이 심해지고 잔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오히려 몇 년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자극이 있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주를 바르면 약간의 따가움은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붉어짐, 심한 가려움, 화끈거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피부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면 좋아지겠지 라며 억지로 사용한다면 피부염이나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세 번째, 햇빛 차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주를 바른 후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얇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햇볕을 그대로 쬐면 멜라닌이 더 활발히 생성되어 오히려 검버섯과 기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소주를 잘 활용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필링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시술 후 자외선 관리에 소홀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지는 역효과를 경험합니다. 소주 역시 가벼운 필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소주 같은 민간요법은 위험하니 절대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반대로 어떤 의사들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충분히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안전선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원액이 아니라 희석해서, 하루가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무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서두르다가는 길을 잃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인터넷 글만 보고 소주 원액을 매일 얼굴 전체에 발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피부가 맑아지는 듯 했지만 곧 심한 건조와 갈라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결국 피부과에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피부 장벽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몇 달간 치료와 보습제를 써야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큰 배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지혜가 큰 힘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은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소주는 분명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단돈 500원짜리 비밀이 진짜 보물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학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다루겠습니다. 과연 소주를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주 한 방울의 힘을 믿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실 겁니다. 정말 피부에 발라도 괜찮을까? 혹시 더 해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코올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증과 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실제로 학술지 몇몇 논문에서는 고농도의 알코올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 염증이 악화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저 역시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피부는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찬성 쪽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와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들은 적절한 농도와 방법을 지킨다면 알코올은 색소 침착 완화와 각질 제거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연구팀은 에탄올이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실험실 수준이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 다른 의사들은 실제로 환자들이 소주나 알코올 희석액을 국소적으로 사용했을 때 검버섯이 옅어졌다는 사례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진실이다. 알코올은 분명히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입니다. 즉, 안전과 효과의 경계선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피부과 시술에서도 에탄올이 준비 과정에 쓰였습니다. 시술 전 소독용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일부 경미한 색소 침착 치료 과정에서도 희석된 알코올을 활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한 화학 필링제들이 개발되면서 알코올은 밀려났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믿고 싶으신가요?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라는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조심만 하면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인가요? 사실 어느 쪽을 택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고 작은 단계에서 천천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테스트부터 하라고요. 손등이나 팔 안쪽에 소주 희석액을 살짝 발라보고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겁니다. 이상이 없을 때만 얼굴의 특정 부위에 시도해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안전하게, 꾸준히 내게 맞는 방법은 있다. 소주가 누구에게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신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경고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 그것이야말로 진짜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를 활용한 홈케어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붉어짐입니다. 소주를 바른 부위가 단순히 살짝 분홍빛으로 변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붉음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진해진다면 이는 피부가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작은 자극이 염증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진정 성분, 알로에, 차가운 찜질 등을 더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가움과 화끈거림입니다. 소주를 바르면 처음 몇 초간 약간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자극일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감각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심지어 밤새도록 화끈거린다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려움과 건조입니다. 피부가 가렵다는 건 이미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피부가 당기고 하얗게 일어나면서 각질이 심해진다면 이는 소주가 피부 속 수분까지 빼앗아간 결과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검버섯과 기미는커녕 주름이 더 깊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물집이나 딱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가 과도하게 손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햇볕에 심하게 그을렸을 때 생기는 화상 반응과 비슷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피부가 자극을 받을 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신호물질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스스로 SOS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면역 체계가 과하게 반응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경고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예방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피부는 아프기 전에도 늘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붉어짐, 따가움, 건조함. 이 작은 속삭임을 듣는 순간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소주 같은 자극성 재료는 애초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경고 신호를 잘 관리하고 배우면 저렴한 재료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해답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배척할 필요도, 무조건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가 소주를 면봉에 묻혀 검버섯 부위에 발랐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2주째 들어서면서 붉은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일찍 내원해 사용을 중단하고 보습과 진정을 병행하면서 피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보내는 말을 귀 기울였더니 제 몸이 저를 살려줬네요.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은 늘 우리 몸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피부가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안전하게 젊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피부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습관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바르고 아무리 소중한 홈케어 비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습관이 잘못되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검버섯, 김이 죽은 개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해야 피부가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안을 하고 심지어는 거품 세정제를 듬뿍 써서 피부가 뽀드득 소리가 나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지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자주 씻어내면 피부 보호막인 피지막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피지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이 방패가 무너지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자외선에 더 민감해져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안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화장 습관입니다. 주근깨와 기미를 가리려고 두껍게 화장을 덧바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화장은 피부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메이크업 잔여물이 모공에 남아 염증과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밤에 화장을 지우지 않고 주무시는 습관은 피부 노화를 재촉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밤에 회복합니다. 그 시간을 화장으로 막아버린다면 회복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을 무시하는 생활입니다. 햇빛은 삶의 에너지이지만 동시에 피부에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을 과도하게 자극해 검버섯과 기미를 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의 DNA까지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노화가 빨라지고 심하면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조금쯤 괜찮겠지 하며 모자도 자외선 차단제도 없이 바깥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의 햇빛 노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국은 수십 년 후 피부에 검은 점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연구에서는 햇빛 노출이 전체 피부 노화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값비싼 화장품, 다양한 시술도 결국 자외선 차단 하나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에는 큰 돈을 쓰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소홀히 합니다. 학계에서도 늘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피부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전일까, 생활 습관일까? 많은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유전이 20%, 생활 습관이 80%라고요. 즉, 우리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부 문제는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습관이 10년 뒤 내 얼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은 놀란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세안, 화장, 햇빛 노출 습관이 곧 미래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69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늘 피부가 칙칙하다고 호소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하루 5번 이상 세안을 하고 화장을 두껍게 한 채 자주 밤을 새우며 외출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습관을 고치고 세안은 하루 2번만 하며 얇은 화장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른 결과 피부톤이 점점 균일해지고 검버섯도 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습관이 문제였네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습관이 피부를 망치고 습관이 피부를 살립니다. 과도한 세안, 잘못된 화장, 햇빛 무시는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러면 소주 한 방울의 힘도, 알로에의 진정 효과도, 바세린의 보습도 훨씬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은 변화를 통해 젊음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 그들의 표정과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태도, 마음의 밝기, 그리고 자신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단돈 몇백 원짜리 재료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먼저 기억나는 분은 70세 주부였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분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 가득한 검버섯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친구 모임에도 가지 않고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소주와 알로에를 활용한 홈케어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달 후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네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오랫동안 감춰왔던 미소를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피부의 변화가 단순한 미용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 남성이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피부냐 하며 젊을 땐 아예 관리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자 검버섯이 눈가와 뺨에 퍼지면서 거울을 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주를 면봉에 묻혀 부분적으로 발랐고 동시에 햇빛 노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피부톤이 조금씩 균일해지면서 무엇보다도 아내가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 보여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다시 정장을 꺼내 입고 아내와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75세 여성 환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햇빛을 많이 쬐어 기미와 죽은 개가 깊게 자리 잡은 분이었지요. 그녀는 값비싼 화장품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주와 바세린을 함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꾸준히 3개월을 실천했습니다.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옅어지고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손님들에게 사장님, 요즘 더 젊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제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피부의 작은 변화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심리적 피부 효과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실제로 피부가 완벽히 좋아지지 않아도 그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들으면서 자신감과 행복감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 효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설령 일부가 플라시보 효과라 해도 그것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치료 아닐까요? 의학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사례들을 기억하세요. 작은 시도, 꾸준한 실천, 그리고 피부가 보내는 신뢰귀 기울이는 습관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더 큰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피부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함께 느껴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단돈 500원짜리 소주 한 방울이 피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 나쁜 습관을 피하는 지혜, 실제 사례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음속 깊이 울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세월의 기록이자 살아온 이야기의 흔적입니다. 검버섯은 햇빛 아래서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고 기미와 주근깨는 인생의 굴곡을 함께한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감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소주 한 방울은 어쩌면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값비싼 화장품과 화려한 광고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소박한 재료 하나가 우리 삶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주는 울림은 단순히 피부를 밝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검버섯이 조금 옅어지고 기미가 덜 눈에 띄고 피부가 한 톤 밝아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그 표정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환하게 웃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방 구석에 있는 작은 재료로도 올바른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돌보는 만큼, 보살피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것이 소주 한 방울이든 알로에 한 조각이든 꾸준히 사랑을 담아주면 피부는 그 마음을 되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다 보면 거울 속의 나 자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의 한마디, 요즘 얼굴이 환해 보이세요. 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마음도, 습관도. 소주 한 방울은 그저 작은 도구일 뿐이지만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큽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비밀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피부와 삶이 함께 빛나기를 바라며 힘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주 한 방울이라는 소박한 재료가 피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검버섯과 기미를 옅어지게 하는 방법을 넘어 그것이 주는 삶의 의미와 자신감까지 함께 이야기했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려는 작은 마음입니다. 소주, 식초, 알로에, 바세린.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재료입니다. 하지만 무심히 지나치던 그것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다가가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환해지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세, 70세, 80세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피부는 언제나 돌보는 만큼 반응하고 삶은 언제나 새롭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면봉에 소주를 살짝 묻혀 기미 위에 톡톡 발라보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알로에나 바세린으로 진정을 주는 것,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거울 앞 표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피부가 보내는 신뢰귀 기울이기. 붉어지면 멈추고 가렵다면 쉬고 햇빛은 반드시 차단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단돈 500원짜리 소주 한 방울이 우리 피부를 환하게 하듯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피부와 삶의 환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